뭐 술과 안주도 밤마다 나는 자주 나가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술과 안주를 계속 먹어야 되는 생활이다. 규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 Q&A를 준비했습니다. 인비절라인의 비용, 착용 시간, 식사 습관, 효과, 통증, 실패하는 이유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가장 환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비용이죠. 모든 치료에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도 물론 다 보면서 비교를 하시지만 비용 비교도 정말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인비절라인의 비용은 환자의 상태나 또 난이도 그리고 병원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평균적인 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치료 비용이 정해져 있고요. 너무 경미한 케이스고 금방 끝나는 케이스라면 위나 아래 중 어느 한쪽만 양악이 아닌 편악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가격에서 할인을 좀 해드리는 정책으로 다른 병원들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난이도와 상관없이 같은 비용을 받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 치료 비용이 좀 형성되어 있고요. 더 비싼 곳도 물론 있어요. 미국이랑 비교를 하자면, 제가 인비절라인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미국은 또 7,000불에서 8,500불 정도로 평균 치료 비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비싸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환자분이시라면은 한국에서 인비절라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시겠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아 교정은 사실 극히 제한적이에요.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 치료라던가 선천적으로 아간면 기형이 있는 치료를 위한 치아 교정, 그런 것들은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근데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비보험 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손보험이나 뭐 치아 보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보험들도 치아 교정은 보장을 하지 않아요. 네, 철사 교정도 똑같아요. 치아 교정의 그냥 항목이라서 진짜 씹히지 않는 분들, 교합에 장애가 있어서 식사를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걸 심사를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까지만,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질문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정 난이도가 좀 굉장히 낮아서 너무 빨리 끝나는 케이스거나 위쪽이나 아래쪽 어느 한쪽만 해도 되는 케이스라면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비절라인은 무조건 비싸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문턱이 좀 너무 높다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판단하기 힘드시니까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너무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인비절라인 상담을 받으시러 치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경미한, 정말로 약간씩만 삐뚤어져 있는 경우, 치아에 틈이 있는데 틈도 뭐 조금씩밖에 없다 하면은 뭐 6개월 이내로도 뭐 끝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빨리 끝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교정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많이 책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10년 정도에 그렇게 길어진다고 하면은 비용이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들 수는 있는데, 2년 정도 걸릴 게 뭐 3년이 됐다, 뭐 3년 반이 됐다, 4년이 됐다, 뭐 그 정도 선에서는 사실은 비용을 더 많이 책정을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하루 20시간에서 22시간 착용이 원칙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이 빨리 먹으면 30분, 그리고 이제 뭐 외식을 한다고 하면 1시간 이상도 걸리죠. 중간중간 간식을 먹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간식을 또 자주 먹으면 또 그 시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빼고는 항상 착용을 해야 겨우 20시간 이상을 아마 착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는 시간도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하는 거고, 내 치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양치할 때만 빼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랑 커피숍 가서 원샷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다도 떨면서 말할 때 끼우고 커피 마실 때 빼고 한 모금 했다 다시 끼우고,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좀 제약이 좀 있죠. 그럴 때는 빨대 같은 걸로 좀 드시고, 사실 근데 커피가 착색이 되고 뭐 하기는 한데 장치는 뭐 일주일마다 갈아 끼우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장치는 좀 착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뭐 열흘 뒤에는 또 새 장치를 끼우니까 착색이 돼도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인비절라인도 그렇고 사실 치아 교정도 그래요. 치아 교정을 하시고 나면 치아가 많이 노래져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관리를 좀 잘한다고 하더라도 착색이 어느 정도 조금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정이 끝나신 분들은 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교정이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치아가 좀 많이 노래졌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 저희 병원에서 교정 끝나고 나서 이제 치아 미백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예전의 색깔로 돌아오니까요. 또 막 그렇게까지 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 장치를 낀 직후에 뭐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좀 뻐근한 정도? 치아를 누르고 좀 그런 압박감이 좀 있어요. 근데 철사 교정에 비해서는 훨씬 통증이 적습니다. 대부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불편감이고요. 통증이라기보다 또 며칠 내에 불편감은 또 사라집니다. 나이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는 확실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브라켓 철사 이제 전통적인 교정을 할 때도 어린 아이들의 치아는 진짜 금방금방 움직여요. 교정이 되는 원리가 뼈 안에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뼈가 한쪽은 녹고 한쪽은 생기면서 치아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뭐 나무젓가락을 꽂았는데 그거를 이동시키면 한쪽의 모래는 없어지고 다른 쪽의 모래는 점점 차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정이 되는 건데, 아이들은 이제 성장기니까 뼈의 리모델링이 굉장히 빨라요. 뼈가 없어지고 뼈가 다시 생기고, 그러니까 치아가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른들은 그게 굉장히 느려요. 교정의 기간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인비절라인 장치도 어린이들을 위한 장치가 또 있어요. 인비절라인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소아 교정을 위한 인비절라인 장치도 나오거든요. 확실히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전체적인 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보통 중고등학교 정도니까요. 그때의 나이랑 뭐 비교를 한다면, 성인이라면 발치 교정을 했을 때 뭐 2년 반에서 3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리면, 그런 청소년기의 친구들은 보통 뭐 2년이나 그 이내로 진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발치 공간이 막 확 닫혀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처음 착용을 하셨을 때는 초반에 며칠간은 뭐 시옷 발음이라던가 지읒 발음 정도가 뭐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혀가 진짜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며칠 만에 이게 적응이 되고, 인비절라인이라는 게 치아만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초반에 며칠만 적응이 되면 앞으로 계속 그냥 적응이 돼서 그냥 발음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금방 적응을 해서 뭐 면접이나 뭐 발표 같은 것을 할 때도 전혀 발음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정도가 되죠. 처음에 딱 꼈을 때는 좀 불편하다고 말씀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인비절라인이 아니라 뭐 다른 타사 제품,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제품들은 보시면 치아 라인에 따라서 트리밍이 되어 있지 않고 일자로 쫙 이렇게 잘라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잇몸을 덮어요. 그래서 안쪽에서도 일자로 쫙 되어 있어서 잇몸을 덮는 구간이 더 많고, 아래쪽도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도 잇몸을 더 많이 덮기 때문에 혀가 훨씬 더 간섭이 심해요. 다른 장치들은 인비절라인보다도 발음을 하는데 더 많은 적응이 필요하고, 정말 초반에 며칠만 적응을 하시면 뭐 앞으로는 뭐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우리가 브라켓 철사 교정을 할 때도 구강 내에 안쪽에 장치를 막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TPA라는 뭐 그런 장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입천장 쪽에서 혀가 많이 걸리거든요. 아랫니에도 공간을 잡아주기 위해 철사들이 지나가는 그런 구조물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적응이 굉장히 힘들죠. 발음하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인비절라인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훨씬 적응하는 게 쉬워요. 실제로 저 얼마 전에 또 시작하신 분도 처음 이 인비절라인을 끼우면서 이걸로 교정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장치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치아 교정이거든요. 그래서 인비절라인은 지금까지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환자 케이스가 쌓여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인비절라인 임상 케이스 갤러리예요.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자유롭게 인비절라인을 이용한 교정의 치료 전후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치아 교정을 고민이신 분들께서는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나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찾아보고, 아, 나도 이렇게 투명 교정으로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실패라고 한다면 환자분께서 얼라이너를 잘 착용하지 않았을 때예요. 사실 인비절라인은 환자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반밖에 안 끼신다거나 하루 종일 끼지 않는 날도 있다거나 한다면 교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죠. 정말로 가까운 지인 중에 치아 교정을 거의 1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세요. 인비절라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끼기 너무 귀찮고 또 진행이 안 되니까 철사 교정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러다 또 철사 교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중요한 촬영 등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시 투명 교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인비절라인을 시작했는데 그 인비절라인을 다시 또 잘 안 끼게 되니까 다시 예전으로 점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 기간이 막 무한정 길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케어를 해서 인비절라인으로 마무리는 해드렸어요. 진짜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께서 장치 착용만 잘 해주시면은 뭐 실패를 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만한 그런 요소는 거의 없어요. 실패 사례나 사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죠. 특별히 진짜 뭐 부작용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치과 의사분들마다 또 인비절라인은 치료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인비절라인 의사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운 케이스들을 할 때 치아의 각도라던가 그런 것들을 잡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치과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인비절라인 장치 때문에 이 장치에 의한 부작용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뭐 쇼츠 같은 것들 봐도 인비절라인을 후회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후회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케이스와 좀 비슷한 분들일 거예요. 얼라이너를 착용하는 게 뺐다 꼈다 하는 게 막상 시작해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죠. 식사할 때 뺐다가 다시 착용하는 걸 까먹어서 또 한동안 안 끼다가 밤에 잘 때도 까먹고 또 안 끼우다가 한두 번이 또 며칠이 되고 그렇게 얼라이너를 빼고 생활하는 습관이 쌓이다 보면은 당연히 교정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치아 교정이 진행이 안 되니까 좀 후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교정 기간이 또 길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과연 이 인비절라인을 계속 꾸준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인가 깊게 고민을 해보고 좀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정은 하고 싶은데 또 이런 투명 교정 장치의 착용이나 관리에 자신이 없다. 나는 뭐 하루에 간식을 진짜 여러 번 먹어야 하고 절대 끊을 수 없고 뭐 술과 안주도 밤마다 나는 자주 나가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술과 안주를 계속 먹어야 되는 생활이다. 이런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은 브라켓을 붙이고 철사 교정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불편감이 또 있고 또 뭐 심미성이 떨어지더라도 치아 교정이라는 목표에는 또 다다를 수 있으니까요. 치과만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시면 이거는 의사가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장치는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해드리고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또 그런 어플에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치아 교정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해요. 고치고 싶기 때문에 화이팅입니다. 네.